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며 줄여서 PF라고 합니다. PF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가스, 석유와 같은 에너지 개발이나 도로, 항만, 발전소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많이 활용됩니다. 자,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여기서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파이낸싱은 어차피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엇에 대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냐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업의 자산, 즉 대차대조표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자산이라고 하면은 현금, 뭐 유형자산, 뭐 부동산, 뭐 설비 이렇게 있죠. 뭐 요걸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어떤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비즈니스 그 자체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다라고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제일 그 시장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바로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라고 하겠죠. 주거 지역 개발, 뭐 이제 저희가 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뭐 그리고 이제 SOC, 민자 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플랜트, 전력 개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을 이용하냐, 아니면 LNG를 이용하냐, 뭐 이렇게 해서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해양 플랜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꼭 이 부동산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너지나 귀금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이제 인더스트리얼 귀금속이 아니고요. 이 산업용 금속이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메탈.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산에 뭐랄까요? 이제 석탄이 뭐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산을 개발해서 석탄을 캐내서 요 석탄을 이제 트레이딩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해양에서 요 시추선을 놓고 그 석유를 이제 깊이 관을 묻혀서 이제 석유를 뽑아내는 그런 개발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프로젝트성의 어떤 비즈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배라는 것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땅도 없지만 어떤 특별하게 뭔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농작물 재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VC 했을 때 어떤 한 블루베리를 생산하시는 분께서 땅이 있었어요. 땅은 있었고 블루베리를 생산하는데 이 블루베리를 사기 위한 종묘와 요 배수 시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어떤 그 비료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금을 모집했는데 이 자금을 모집할 때 이 블루베리를 사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돌 아시나요? 돌? 바나나 이렇게 보시면 돌이라는 거 이제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이 돌이라는 회사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과일을 이제 유통시키는 회사인데 이 돌에다가 5년간 얼마 이상으로 납품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프로젝트로서 만들어서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이제 영화나 어떤 애니메이션들 보시면은 투자사들의 어떤 그 자막이 이렇게 쭉 나오시는 거 볼 텐데 어떤 창투사 어떤 방송사 이렇게 해서 그 영화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전시회회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미래에 이제 그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담보로 잡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특성인데 바로 이게 비소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제 이걸 영어로 non-recourse loan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소구권은 가령 뭐냐면은 사업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업주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뭐 회사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LLC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주가 만약에 기업이라고 할 경우 아니면 사업주가 개인이라고 해도 이 사업주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이 사업주의 모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 투자자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설령 디폴트나 어떤 손실을 끼친다 하더라도 이 사업주에게 그 손실에 대해서 청구를 변제권을 요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주가 갖고 있는 다른 기업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 이 모회사 쪽에는 철저하게 소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상 실무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금융과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 기업금융은 이제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금융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틀린 게 무엇인가? 자, 차주가 틀리죠. 차주는 이제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면 또 다른 사업주가 있으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이 프로젝트만 사업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금융에서는 기업 자체가 차주가 된다는 것이고요. 담보는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현금 흐름 아니면 만약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했을 경우는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땅, 건물, 건설 중일 자산을 간평을 하던가 해서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할 수 있고 기업금융에서는 요 차주, 요 기업 자체가 어떤 그 담보를 설 수도 있고요. 기업의 크레딧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이 기업의 계열사가 이해관계인으로서의 보증을 설 수도 있는 거죠. 자, 상환하게 되는 재원은 무엇인가?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현금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금융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아니면 기타 자산으로 상환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것이죠. 자, 자금 관리라는 것은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것인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외부 카운터 파트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이 현금 흐름은 철저하게 위탁 계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의 이제 신탁 부서에서 그 펀드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고요. 그 총 요 프로젝트의 뭐 몇 BP의 수익을 갖고 가는 형태로 은행에서 요 통장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로 요 프로젝트 회사 아니면 사업주가 임의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못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 기업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계속해서 그냥 그 자기네 통장은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임의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다른 그 사업자나 아니면 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다른 기업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소구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업금융에서는 모기업이 만약에 이해보고 관계인으로 섰을 때는 모기업에게 소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차입 능력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얼마만큼 기획성이 좋고 향후 캐시플로우를 잘 창출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차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주 자체의 크레딧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이 사업주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좋은 프로젝트냐. 물론 사업주의 경력에 따라서 이제 대주단이 또 투자를 하냐 마냐가 또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업주의 꼭 크레딧이 결정적인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만약에 굉장히 높다라면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건설 회사가 아무리 많은 부채가 많아도 또 좋은 지역에 또 그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대주단은 또 몰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담보로 잡고 향후 건설 중인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차입 능력이 또 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고요. 대주단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업금융 같은 경우는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정석 대체 투자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